경천에 있는 미국 진충, 이게 이승만 박사님의 평생 좌우명입니다. 모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집무실에다 걸어놓고 집무를 보셨습니다. 이거는 59년도에 쓰신 건데, 그래서 미국 진충이라는 것만 따로 해가지고 장군들에게 희호를 이제 하사하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 1903년이로만 되어 있죠.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촬영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래서 최초의 옥중 예배를 드린 거야. 보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승만의 옥중 회심 기념 4주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촬영하고 유튜브 할 때 중요한 걸 찍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는 거죠. 뭐냐, 옥중에서 회심한 지 4주년 기념.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 사대부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집단 회심을 합니다. 그 중에 누구냐? 월남 이상재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인데, 또 이렇게 개혁한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 기념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원다리인데, 강원다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보석 기념해요. 그리고, 이게 이상재 선생님의 아들, 이승인.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유성준. 이게 누구냐? 유길준의 동상이에요. 유길준의. 그 유명한 유길준의 동상이고, 유길준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만 했다가 공부를 못했지.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버드 석사를 한 게 이승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거를 좀. 예. 이게 아펜젤라 선교사님 가족이 1900년 9월 달에 안식년으로 가기 위해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미국에 가기 전에 도쿄에서 온천에서 가족이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효고현 지금의 도요오카라는 온천에서 찍었는데, 이게 김바로라는 호텔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이 호텔이 있대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시기 전에 도쿄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첫 번째 스승이 아펜젤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이해하려면 아펜젤라 선교사를 이해해야 돼요. 첫 스승이니까 아펜젤라 선교사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단순히 조선의 기독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국부를 키워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동양의 최초로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키운 게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처럼 키운 거죠. 자, 여기에 모전이 어디냐면 지금 청계천. 그래서 거기에 북전진이라고 하는 일본인 사진관에서 찍었는데, 일본인 사진관에서 왜 찍었을까요? 바로 감시하려고, 이때부터 이승만은. 그래서 그 당시는 사진관이 다 일본의 정보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정보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 가기 직전인데, 이게 이제 아버님 이경승 운이고, 아버지의. 그 다음에 여기에 아들. 형제들이. 아니야, 아들이 태산. 그 다음에 이게 큰 누님. 큰 누님인데, 큰 누님인데 이름을 몰라. 왜냐면 옛날엔 다 무슨 댁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댁이냐면 불량불댁이야, 불량불댁. 왜냐면 항해도 불량불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량불댁이고, 이 큰 누님의 아들이 우종부야, 우종부. 그리고 우종부의 아들이 우지아라고, 이승만 박사님이 33번에 귀국했을 때 유일한 혈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지아가 이제 그런 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부인인데 박승선. 이때는 이름도 없었어. 그냥 박씨야. 박승선은 나중에 이름을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승자를 따고, 이 경선에 선을 따고 이승만의 승자를 따서
박승선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이제 이거 이태산이고, 미국 유학을 간 다음에 1년 후에 이 부인이 자기도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기겁을 할 거 아니야. 자기는 와서 대미특사도 해야 되고 유학도 해야 되는데 애를 보내놨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박승선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디프테리아로 죽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난리 났잖아. 7대 독자인데. 그래서 도저히 그때부터 박승선하고는 이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태산이라고 죽기 전 1년 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여기 하츠홀이라고 돼 있죠?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숙사 중에 제일 좋은 기숙사야. 무슨 기숙사냐? 신학원 기숙사야. 신학 박사, 석사들이 공부하는 데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여기서 했냐? 바로 프린스턴 신학원하고 박사학위를 동시대에 한 거예요. 왜? 모든 장학금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제일 좋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테니스 라켓이 보이죠? 바로 윌슨 대통령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때도 쳤네. 그것도 윌슨 대통령 총장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반 교수들도 총장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이 총장하고 같이 밥 먹고 테니스 치고, 그래서 윌슨 총장의 딸하고 연애도 했어요. 결혼할 뻔했어. 그리고 이 가방인데,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미국의 전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서 대한민국 독립으로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하고,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 프리젠테이션 지금 알죠? 프리젠테이션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등사기가 있었지. 등사기 기억나요? 필름 넣고 보여주는 거, 등사기. 네, 맞아요. 등사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몰라. 이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런 사진을 등사기에 띄워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자기가 회심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하필이면 이 등사기가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저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선의 상황을 알려주고 조선 선조를 설명해주고. 요건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을 때. 잘생겼지. 윌슨 총장이 직접 박사학위를 수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뭐 돈 주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프린스턴 대학교 뭐 최고 명문학교인데 돈 주다고 박사학위 줘요? 더군다나 이때는 박사학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귀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의 이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한일합방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YMC 학감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만히 있었으면 영문대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히 먹고 사는 거야. 거기서 독립운동 해도 돼, 입혀도 돼. 근데 생명을 감수하고 10월 10일 날, 1910년도 10월 10일 날 서울역에 도착해서 YMC, 이게 YMC거든요. 지금 종로에 있는 거예요. 거기 학감으로 하면서 옥탑방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얘네들이 이래봬도 당대의 최고 천재들이 보인 거예요. 프린스턴 박사가 온다고 하니까 당대의 최고 천재들이, 여기에는 뭐 배제학당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경기중학교 애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승만한테 배우기 위해서 성경반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했다간 바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키면서 간접적으로 독립운동 정신, 독립정신을 키워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승만 박사고, 여기에 이제 질레트라고 총무입니다. 원래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올라오려 했었는데 신원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 근데 YMC는 국제적인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외국인 총무하고 여기는 한국인 총무와 학감 겸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도저히 참다 못하니까 이승만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조작한 사건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이승만을 때려잡기 위해서 체포했는데 그 사람 명수가 105명이야.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승만만이라도 살리려고 외국으로 망명을 보낸 거죠.
이승만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승만을 망명 보내는 조건으로 체포를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또 출국하기 전에 일본의 가마쿠라라는 곳에 그 조선 유학생들입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대의 천재들이지. 일본 유학할 정도면 미국 유학하면 더 좋지만 미국 유학이 싫은가? 비자 잘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유명한 1919년 28 동경 독립선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승만 박사 키운 애들이 28 독립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여파로 3.1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얼굴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백관수라는 사람, 또 김성수, 인천 김성수, 백관수, 뭐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요번이 바로 존 모트라고 하는 국제 YMC 총무입니다. 노벨 평화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승만은 이미 청년 시절부터 교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요 사람들이 국제 YMC 임원들이에요. 인도 대표, 중국 대표, 아프리카 대표, 쟁쟁한. 그 중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YMC 학감 출신으로 존 모트의 이런 후원과 지지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도착하자마자 1913년도에 한국계 피팍이라고 하는 백오인 사건의 진실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한국 민족을 고생시킨다. 그래서 한국계 핍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가니 목사들 중에서도 종북자파 많잖아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역사적으로 그런 세상을 가지고 있으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교과서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한쪽은 성경이면서 한쪽은 정치적으로는 왕초국적 그런 거죠. 그 중에 한 목사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시청사를 쓰는 거 아니? 첫째, 부끄럽다. 두 번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서를 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고 장로고 이 책을 읽으면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도 역사책을 쓰기 힘들거든. 근데 이승만이 기독교 역사책을 쓴 거예요. 조선선 역사책을 쓰고, 그리고 가장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인재들 양육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독립을 하고 건국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회 각본의 최고 엘리트들을 양육하게 돼서 나중에 여기 출신들이 주미 대사도 나오고 양유찬 외무부 장관도 나오고 뭐 각종 인물들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인재 많아. 이거는 1939년도 사진인데 한인 기독교회를 세우고 증축을 했는데 강화문처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강화문처럼 만들어서 완공식 한 게 1939년도 완공식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3.1운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조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미국의 동락기념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 1차 대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이게 정한경, 그 다음에 여기 우복자가 누구냐? 바로 남궁영하고 결혼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궁영이 누구예요? 무궁화를 작곡한 무궁화 꽃을 무궁화를 개발한 남궁옥 선생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대희 이런 청년들이 그때부터 함께했던 거죠. 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워싱턴에서 군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야심, 일본이 장차 내버려두면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라도 우리 조선이라도 독립을 시켜줘야 일본을 결제할 수 있다. 이런 외교 활동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의 외교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임정식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1920년도 12월 28일 날 취임식인데 이게 손정도 목사예요. 손정도 목사. 그리고 여기에 그 화환을 걸었죠. 화환을 누가 줬냐면 손정도 목사님 딸 손진실이가, 그 다음에 요게 이동희,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 그 다음에 이동영, 여기 이동희, 그 다음에 여기 안창호, 그 다음에 박은식, 그리고 이런 이제 임정요원들하고 기념차담을 한 거죠. 자, 요게 최초의 공식 전형입니다. 초대 대통령, 임정 대통령. 그래서 워싱턴 DC에 빅라인이라는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진 찍는 데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최초 전형으로 상해 임정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때 찍은 사진이 한 3장이 있어요. 다른 사진, 컬러가 되고. 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것 중에 얘기 하나가 이게 1주년 기념 사진이에요. 1920년도 3월 1일 날. 그래서 워싱턴 호텔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 이게 김규식 박사, 그 다음에 이게 임병식 초대 유엔 대사를 하시죠. 임병식 박사. 그 다음에 여기 노드김이라고 오벌린 대학교 여대생인데 종북 좌파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거짓말 역사를 만들어서 둘이 엮었죠. 군인으로 엮었죠. 이렇게 악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구 목사, 박영만,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고. 자, 이 사진이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것 같아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최초로 여객기를 탄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여객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모든 게 최초야. 모든 게 최초야. 최초의 여객선을 탄 분이야. 그래서 런던에서 파리 공항에 잠깐 머물렀다가 제네바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누굴 만나죠? 프란치스코를 만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34년도 11월 달에 뉴욕에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동서횡단을 합니다. 동서횡단을 한 다음에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에요. 하와이에. 그 바쁜 와중에 또 각시를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떤 분 만났더니 외국인 프란치스카하고 결혼한 게 좀 섭섭하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프란치스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카는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워낙 똑똑하니까 얘한테 사업가를 물려주려고 모든 교육을 다 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상으로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도 하고 영어도 하고 동시 통역을 할 정도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도사처럼 속기록, 그다음에 타이피스트. 옛날에 타자기가 얼마나 귀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모든 외교 문서를 다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보호를 할 수 있던 거죠. 왜냐하면 부통령 이시영 임정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시영한테도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이시영한테도 간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25 날 때 전날 간첩이 와가지고 피난 가지 말라고. 이시영한테 피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북한이 침략해가지고 이시영을 잡아다가 항복선언 시키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런 간첩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그렇지. 프란치스카가 비서가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엊그제만 해도 형하화하던 사람이야. 형하화하던 사람이 남북으로 갈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도 죽이고, 그렇지. 형도 죽이고, 맞아. 시간이 아수라장이잖아요. 이시영만 해도 상해 인정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공작을 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승만 박사는 심지어 최병덕이도 마찬가지고 육군 참모총 최병덕이한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관이 공산주의자야. 그러니 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체스카의 비서가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혀 간첩이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외교 문서를 칠 수 있는 타이피스트를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초대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군인 출신이 첫 수상 경쟁을 한 거야. 근데 군국주의니까 당연히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우위잖아요. 군국주의니까. 근데 이노우에 가로우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제 일본이 신생 또 서양 국가처럼 돼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그러려면 영어 문서를 읽고 쓸 줄 있는 사람이 된다. 한마디에 이토르베가 된 거지. 이 정도 중요한 거예요. 외교, 영어를 할 줄 알고 외교 문서 한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 세울 때 제일 먼저 외교 문서를 타이핑할 수 있는 달라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근데 그 역할을 프란치스카가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가 있어요. 재미난 거는 김일성이의 후처 있죠. 김정숙이가 애 낳다가 죽었잖아. 에벤저를 때려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첫째 애인이 바로 누구냐? 북한의 타이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용곤이 비서였었는데 걔를 이제 후처로 드린 거지. 자,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고 이승만 박사가 선지자로 떠오른 거예요. 진주만 기습을 예언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한인 지향파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는데 요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키운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의 모든 통치행위, 아까 뭐 한미동맹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헐버트 박사라든지 선교사들에 대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이승만 박사를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2의 한인 자유대학. 아까 필라델피아에서 제1회 대회 했죠. 1919년 3.1운동 다음에. 그리고 못하다가 이제 하는 거야. 왜? 독립이, 일본이 패망하면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서재필 박사.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 이게 허버트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쟁쟁한 이제 학계, 뭐 조지 워싱턴, 니디엠 총장이라든지 상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향파들이 이제 한국에 독립을 놓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승만 박사를 끝까지 도왔던 분들이고 유엔 회의에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념 촬영한 건데 요분이 바로 김현철, 바로 재무부 장관 했지. 이승만 박사가 사실 재무부 장관 김현철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기붕이가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하니까 돈을 만지잖아. 자꾸 이기붕이가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 안 줬어. 그랬더니 이기붕이가 공격해가지고 김인척을 잘라고 그랬지. 근데 이때부터 벌써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당대의 천재들이었던 거죠.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바로 재무부 장관을 시켜도 하고 한국은행장을 시켜도 하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초대 유엔 대사 임병직. 그래서 초대 유엔 대사하고 제2대 외무부 장관 장택상 다음으로 외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요게 이메리 여사고 이분이 이현순 목사라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책을 쓰죠. 일대기를. 그렇기 정도로 이승만 박사를 잘하는 분이고 후원했던 분이죠. 자, 이건 이제 건국식 때 이제 하는 사진 많이 아는 사진이고, 자, 그 전에 먼저 이게 재헌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초대 재헌의회에서 봤을 때, 요 아이들이 어디에 들 것 같아? 요 아이들이, 이화학당이지.
이화학당. 그럼 얘네들은 누굴까? 배제학당이지. 배제학당 교복 아이들. 입은 것 같아. 그리고 배제학당 교복 입고 해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 재헌의장 회의를 인도하는 것이고, 요분이 이제 가리지만 하지 군정사령관, 요분이 빈 소장, 그 유명한 빈 소장. 이분이 칠사단장으로 군정장관 했어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전쟁에 도왔다가 포로가 됐잖아. 자,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사인하는 거야. 근데 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최하영이라고 헌법 전문가야.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해가지고 천년만년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각제를 만드는 거야. 첫 헌법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대결 상황인데 대통령 중심대로 해야 된다. 내각제 하면 나 안 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대로 고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최하영하고 바로 낭산 김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유진호가 했다 그러는데 유진호는 간사야 간사.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헌법 사인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통령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지. 초대 대통령 취임식 때야. 7월 24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헝겊을 씌웠지. 그지? 자, 저거는 조사지는 헝겊이 없죠. 건국식 때는 날씨가 화창해서 안 씌웠는데 이때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렇게 헝겊으로 씌웠어. 그래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를 누가 썼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썼지. 초대 대통령이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유함을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함. 이렇게 합니다고. 합니다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 건국식 때 메가더 원수가 왔죠. 메가더 원수가 5살 차이에요. 그래서 73살 때고 여기는 68세 때, 5살 때. 그래서 아주 형제와 같은 그런 사이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원수급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일본 군정사령관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원수잖아.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 그리고 2년 후에 전쟁 났을 때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사령관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돼서 왔지. 이때는 연합군 사령관, 미 극동군 사령관, 일본 군정사령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게 왔고, 요 사진 안 보이는데 요 뒤에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앤소니 니크슨이라고 유명한 정보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주고 해서 이승만 박사가 북한에 뭐 남친 몰랐다 안 해요. 다 아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북한의 기습이 있으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때부터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한미동맹 지금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야, 북한 기습 낮춰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냈자. 이미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루먼이 안 들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중에 휴전 때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건국식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메가더 원수도 있고 하지중장도 있고 또 유일한 3.1운동의 그 생존자의 오세창 선생이 있어. 그래서 만세 삼창을 누가 했을까? 오세창이가 했지. 자, 오세창 우리 오빠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국식에 참석을 했으니까 메가더가 답방으로 일본도 한번 와라.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해다 공에서 찍은 건데 이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자, 1948년도 10월 19일 날 도착했어요. 하네다에. 뭐가 일어났지?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때 어떻게 알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으킨 거야. 대통령이 없을 때. 그러니까 소련에서 여순 반란 사건을 실행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루 만에 올라오시게 되는데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자, 대한민국이 인준을 받았어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잖아. 12월
12월 12일 날 봤잖아요, 유엔 총회. 그러니까 하네다 공항에 냈을 때 태극기가 개항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뭐만 개항이 돼 있어? 미국기하고 일장기만. 그러니까 딴짓이 나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일장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놀러 올 때는, 돌아올 때는 자기가 태극기를 들고 다녀, 공항에. 그래서 유엔의 인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아무리 세우면 뭐해? 인준을 못 받으면은 태극기도 못 거는 거예요. 외교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상하 합동연설의 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상원 의장이 닉슨 대통령, 그 다음에 이게 마르틴, 하원 의장, 이렇게 둘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요분이 바로 상원 원목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상원 원목. 요분이 하원 원목 베르카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앉아있고,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니까 미국 경계를 움직이는 거죠. 특히 외교 관계는 상원이 역할이 크거든요. 상원 원목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죠. 트루만을 접견한다든지 아이젠하워를 접견한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파운드리 감리교회라고 목사님인데, 바로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 독립운동할 때 이 교회를 또 다녔어요. 자, 이제 방공포로, 이게 방공포로 성인데, 이게 광주고도소예요. 그 당시 방공포로가 10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광주에서 미 군목이 기독교 방공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포로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아. 당연히 반공주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서는 안쓰기도 많아. 인민군이 됐지만, 그러니까 반공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내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 군목이 세례를 주거나 안수하는 거고, 미국 군목이 또 마침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꽃을 다는 거야. 축하꽃을. 그래서 10개 수용소 중에 방공포로를 7개 수용소가 성공을 했는데 3개는 못했어. 왜 못했느냐? 제주도에 2개가 있었거든? 거기는 명령소가 못 갔어.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산에 제2캠프와 제9캠프가 있었는데, 제9캠프는 성공했는데 제2캠프는 성공 못했어. 왜냐면 너무 시내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위험해. 그리고 이 방공포로는 극비기 때문에 명령선을 비밀리에 원영덕 사령관이 집에서 등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미처 제주도까지 못 가가지고 제주도는 방공포로를 석방 못한 거지. 자, 요거는 벤프리트 대장이 1951년 7월 25일 날 대장으로 진급한 대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축하해서 이렇게 자기의 제임스 벤프리트에서 사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데 쓰는 사진입니다. 미국 군목들이 이렇게 전쟁에서도 활동하는데, 자, 우리 한국전쟁에서 미국 군목도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몇 명이 했을 것 같아?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제자. 그러면 미 군목이 몇 명이 희생당했을까? 12명이 희생당했어요. 희한하지, 그치? 12명이 전쟁터에서 진리하다가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포로돼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미 군목들이 예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게 전시주에서도 학교를 운영했어요. 전시에서도. 그래서 대학교도 부산에서 이대, 서울대, 고대,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학교가 다 부서졌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했고,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잖아. 굶어 죽으니까 밀가루 사 먹으라고. 우리는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뭐냐, 인쇄소를 만들었어. 인쇄소를.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인쇄소를 봤는데, 그 인쇄소가 그 당시 세계 최고.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 보세요. 전쟁통에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쓰잖아. 칠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우리는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못 배우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방공포로 석방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주는, 그러니까 극비야, 극비.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유엔 총사령부가 놀란 게 미국이 어떤 나라야? 정보기관이 있는 나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에 놀란 거야. 방공포로 석방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게 놀랐는데 오히려 방공포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했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석방해서 이승만이 이렇게 대통령 조명을 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적인 원조만 8억 불. 그때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야. 한 달에 월급이 800만 원 받는데, 아니 100만 원 받는데 800만 원을 끌어들인 거예요. 미국에서 1년에.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민간 단체를 통해서 끌어들인 게 또 8억 달러야. 그게 16배지요. 이때는 보릿고개가 없었습니다. 다 원조로 먹여 살려요. 자, 그래서 이게 상하 그 유명한 합동연설인데 이게 동양인으로서는 두 번째. 첫 번째 누구냐? 1943년도 송미령 여사,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동양인으로서는 첫 번째 연설하고 의회 연설하고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이승만 박사가 두 번째 연설한 거죠. 여러분, 이 상하합동의원에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최고의 영웅들만 여기서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시인으로 종북자파들이 이승만 살인마 독재자 그러잖아. 살인마 독재자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응? 말이 되냐고. 종북자파들이 뭐 이승만이 살인자다, 독재자다, 민간에 학살했다.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어떻게 상하영은 자유민주주의 본당에 세워. 다 거짓말이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하 상위 방위 조약을 맺는 건데 요게 변형태 외무장관이고 이게 덜레스 미 국무장관인데 덜레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주말마다 시골이나 교회 가서 연설을 해. 제일 장로교의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연설하는데 그때 덜레스가 고등학생으로 그 연설을 듣고 외교관의 꿈을 꾸게 된 거야.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진짜 됐어. 그러니까 40년 친구 사이야, 덜레스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면서도 누구 편을 들어? 아이젠하워 편을 안 들고 이승만 편을 드는 거지. 동생처럼. 그래서 한미 상하호 방위조약 가해조약을 맺는 거고, 요게 브릭스 주한미 대사, 요게 임명직 유엔 초대 대사, 그 다음에 요게 진원식 내무부 장관, 요게 윤치영 국회 부의장, 요게 백두진 국무총리. 그래서 배석한 모습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그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이번 건국전쟁 때, 이거를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그래요.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 즉, 뉴욕시에서 증권가가 있잖아, 증권가의 옛날에 증권 텔레그래프 전신 줄이 있었다고, 종이가. 그 종이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세계사적인 영웅들을 초청해서 영웅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서 이걸 최초로 공개했다는데 아니죠. 우리 이미 길거리에서 봤지. 태극기 집회할 때 봤고 또 최초로 외국인 원수가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외국인 원수로는 46번째 받은 거예요. 외국인 원수로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 벨기에의 국왕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1920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차이 나잖아. 그동안에 외국인 연수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승만이 46번째 받은 거고, 이 티커테이프 히로포이드가 언제 생겼냐? 1886년도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뭐 서 있지. 미국 뉴욕에 자유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헌납할 때 이 티커테이프가 첫 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행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만 받는 거야. 자유를 위해서 싸운 세계사적인 영웅들만 이 행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외국인 연수 최대 인파로 15만 명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김정렬 국방부 장관, 그래서 태평양외교 사령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국에 온 조선 선교사들은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미국인보다 미국의 역사를 더 많이 아는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 오면은
강의 듣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왜? 자기네들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역사를 자기가 더 하니까. 야, 너 토마스 제퍼슨 알아? 토마스 제퍼슨 알아? 이러면서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운동하고 너 링컨 알아? 그래서 링컨의 남북전쟁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감동을 받고 다 도와주는 거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1958년도 5월 1일 날 요즘에 우리나라 핵무장 하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 이미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술핵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80mm 원자포야.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쏘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미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어니스트 존이라고 미사일이 있어, 미사일. 그 미사일에다 장착하면 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서독 다음으로 두 번째 전술핵을 들어왔던 거지.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해보면 카터의 인권 외교 때 이걸 빼간 것 같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핵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존 컬터라고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 동상이 이태원에 있어. 이태원에 원래 용산에 있었다가 이태원으로 옮겨서 거기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옮겼는데 이 콜터라는 사람이 벤프리트만큼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한 사람이야. 이분이 그 미 군정 때는 7사단장으로 우리나라를 도왔고 건국을 도왔고 전쟁이 나니까 구군단장으로 미 구군단장으로 낙동강 방어작전을 지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북지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미 8군 부사령관이 돼서 예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일부러 예편을 해. 예편하고 뭐하냐? 바로 웅크라 한국을 돕는 민간인 그 지원 사업의 장이 되겠다고. 그래서 평생을 대한민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콜토 공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울 정도였던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감동을 받은 미군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벤프리트 같은 경우는 아이젠하워와 동기동창이야. 육사 동기동창이야.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벤프리트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직수상관은 아이젠하워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아이젠하워 말을 안 듣고 이승만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편을 시켜버려. 그 대신에 너 주미대사를 시켜주겠다. 주미대사를 시켜줘. 얼마나 명예야 대사가 된다는 게? 벤프리트가 뭐라 했냐면 내가 대사가 되면 본국의 훈령을 들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하겠다 해서 전역을 하고 한미 우호재단이라는 민간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거지. 그래서 한강 기적이라는 말도 제일 먼저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두 번째 한 게 벤프리트예요. 언제 했냐? 5.16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박정희를 벤프리트가 키웠거든. 근데 혁명을 성공했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 혁명 정부를 도와줘야 한강 기적이라 한다. 미라클 온 한이라는 걸 썼지. 미라클 온 더 한. 그래서 이 혁명적을 도와야 이승만 대통령의 한강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한강 기적은 언제 나왔냐면 유엔과 미국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도와주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도와주나? 다 조사를 하지. 한국에 가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존 매논이라는 대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가 복구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열받잖아. 천재가. 야, 지금 서독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보자 해서 최초의 독일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보낸 게 백영원 박사입니다. 그 백영원 박사가 5.16 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차관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도에 한 말이에요. 우리는 서독의 라인강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보자.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이 일어났고, 요게 과거는
건국훈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면 무공훈장을 받아야 되잖아. 무공훈장도 받고 건국훈장도 받은 거야. 자, 이게 1955년도 독일 기자가 찍은 최초의 공식 조명입니다. 최초의 대통령 공식 조명이야. 그거를 1973년도 김인승이라는 화백이 컬러로 그린 거예요. 원래는 흑백 사진인데 컬러로 김인승 화백이 이제 그린 거죠. 컬러로. 자, 그렇게 트러플 원조가 와도 이승만 막히냐 안 줬어. 꼭 총사도 해야 주는 거야. 그래야 쌀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다 일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 전쟁 중에도 저렇게 소망을 듣고 열심히고 정직하고 하니까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밀가루라도 얻어먹고 강냉이라도 얻어먹고 아니었으면 우리도 미국하고 똑같이 굶어 죽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